저는 결혼을 4달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5년간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제 4달 후면 결혼이었는데 결국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비슷한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현재 9급 공무원입니다. 예비 신랑은 성격에 저에게 헌신적이고 참 착했어요. 성실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을 할 돈이 없다며 결혼을 미뤘는데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조금 여유 있는 편입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우선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자식도 동생과 저 둘뿐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파트를 주실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참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가 들어갈 아파트가 빈집이 되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미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끝났고 식장 예식도 다 끝난 상황으로 부모님들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가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얼마 전 퇴근 후 집에 가서 옷장문을 열었는데 제 옷이 없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장롱 안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장롱 안에 있던 옷이 다 없어졌는데 오빠가 그런 거야?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었기에 예비 신랑에게 다급하게 물어봤죠. 그런데 예비 신랑도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더니 무엇인가 갑자기 떠올랐는지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재촉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예비 시모가 저희 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다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상하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랑 내 옷이 없어진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더니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예비 신랑 말로는 예비 시모가 제 옷을 싹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싹 다 버린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예비 시모에게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옷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요.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라 목소리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대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내가 오늘 가서 보니 옷이 입을 게 하나도 없더라. 앞으로 그런 거지 같은 옷은 우리 집에서 입지 말아라. 도대체 너는 그런 거지 같은 옷을 어디서 사는 거니? 거지 같은 옷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멍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저에게 예비 시모가 한마디 더 추가를 했죠. 너는 생긴 것도 촌스럽게 생겼는데 옷을 그런 걸 입으면 얼굴이 더 촌스러워져. 평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예비 시모가 저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촌스럽게 생겼다는 말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저는 좀 통통한 편에 얼굴도 까만 편이에요. 그래서 옷도 조금 헐렁하게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패션 쪽에 관심이 없어서 옷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편한 옷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명품백 이런 것 관심도 없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산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경제관념이 확실한 분들이어서 사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자라다 보니 저도 사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옷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입곤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 같은 옷만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비시댁은 돈이 많냐고요? 돈이나 퍽이나 많아서 저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아들 결혼시킬 돈도 없고 아들도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현지 예비 시부모님 사는 집도 전세라고 들었는데 그냥 허세만 가득한 거죠. 예비 시모는 저는 명품백이 몇 개다, 이게 얼마짜리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간 저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저 들으라고 했던 말이었다네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모와 통화를 끝내고 제가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에 지금도 엄청 후회가 됩니다. 전화를 끝내고 보니 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비 신랑도 그게 뭐 별 대수냐 라는 반응입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엄마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 옷 입는 거 좀 그랬던 건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가 잘못된 건 맞는데 엄마 말이 다 틀리진 않잖아. 너는 돈이 있는데 좀 옷이 솔직히 좀 그랬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참았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기회에 살도 좀 빼고 옷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동안 네 옷들이 좀 창피하긴 했어. 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결국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그동안 이런 모습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뭐에 홀려서 상황 판단을 못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하면서 엄마에게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솔직히 상견례 때도 예비 시모의 행동에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오셔서는 저희 엄마에게 어머, 사돈은 참 검소하신가 봐요. 돈도 많다고 들었는데 참 검소하게 사시네요. 따님이 엄마를 똑같이 닮았네요.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상견례를 위해 조금 고급 음식점을 갔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다시 사돈은 워낙 검소하셔서 이런 음식점을 처음 와보셨겠네요. 저희는 이런데 워낙 자주 와서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방이라 이런 것이 없죠. 뭐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서 산다고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날 저희 엄마와 저희 아빠는 정말 불쾌했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자식 입장에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도 워낙 성실하고 저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행동을 듣고는 제게 묻더라고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엄마는 불안하다고.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 집에 가서 옷을 다 버리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설령 결혼 후에 했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잘 생각해보라고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제가 그동안 뭐에 홀렸는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았어요. 집도 전세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해줬죠. 아내 살림도 다 제가 다 했죠. 왜 그런 저희 집이 무시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결혼이 장난이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네요. 아무 말이래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 아니었나요? 저에게 엄청 흥분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기 바쁜데 자꾸 귀찮게 한다고요. 이제 결혼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제가 어떻게 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예비 신랑이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비 신랑에게 저희 부모님께 다 말하겠다고 지금 우리 부모님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겠다. 버려버린 옷 대신에 훨씬 좋은 옷으로 사주라고 하겠다.
뭐 또 굉장히 다급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그만 끝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예비 시모는 아니 이제는 아줌마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게 무슨 파혼 이야기를 할 것이냐, 네가 제정신이냐, 결혼이 장난이냐고 하며 마구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말 잘하셨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 끝내려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신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에 카톡에 두 모자가 난리가 났죠. 어차피 아파트 들어올 때 가져온 것도 몇 가지밖에 없었고 전남친 짐을 보니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그 인간 옷을 싸서 문 밖에 두고 사진 찍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옷 찾아가라고. 오늘까지 안 찾아가면 거지 같은 옷 다 버려버리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취소와 뭐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긴 한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 남친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뀔까 싶어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있고요. 그래도 같이 지내온 시간이 꽤 길어서 사실 조금 힘이 든 건 사실이니까요. 며칠 사이에 참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전 남친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심을 미리 알려줘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앞으로 사람 만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